어떤 외국어, 고전어에 있어서나 철학이나 신학 등 어느 영역의 담론에 있어서든 그 고유의 언어로 사고한다는 건 오랜 시간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수백 시간은 마냥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한 것만이 아니더라도 그 언어들의 속도에 자신의 생각을 맞춰가기 위한 시간으로서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그렇게 시간을 들인 여러 방면들에 있어 모두 전문가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할 땐 꼭 그렇지만도 않지요. 그 정도 시간이면 다만 그 고유의 언어들로 겨우 조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정도, 즉 그것들로 이루어진 문장들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에 이르는데 걸리는 시간만도 수백 시간 정도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는 꼭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기는 합니다. 남이 써둔 내용을 손쉽게 재가공하거나 AI를 통해 적절히 재창조해낼 수 있게 된 시대이니까요. 그럼으로써 정보를 나열하거나 요약하는 일 같은 건 이제 더 이상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도 어렵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기에 역시 원전 읽기 또는 고전 읽기 같은 이러한 것만이 여전히 인문학적으로 유효한 길이라는 걸 저는 말하고 싶은 걸까요? 세상에는 평생을 그 분야만 공부한 사람조차 하루 단 한 페이지 읽기에도 벅찬 그런 책들이 고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무턱대고 덤벼서 10번쯤 읽고 나서야 겨우 의미의 윤곽이 보이는 책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책이 참 많이 있죠. 더구나 한 인간이 그런 책들을 과연 날마다 한 권씩 읽어낼 수도 없는 일이고요. 아무리 시간을 아끼고 아껴도 인간의 하루들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경우 아주 종종 그런 책들을 무대뽀 읽어내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하다만, 그렇다고 그런 고통스러운 지적 시름을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한다 생각하느냐,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고전어든 철학이든 신학이든 어느 방면에 있어서든 어떤 고전적이고 무거운 책들의 언어와 꼭 씨름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삶을 사는 데에는 아무 지장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저는 다만 그런 씨름 없이도 이미 그런 언어로 스스로 사고할 수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떠오르고, 그런 이들에 대해서는 제게는 묘한 흥미가 남아있기도 합니다만, 그건 마치 등반하지 않고도 정상의 풍경을 이미 보았고 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서요. 어찌됐건 하여튼 간에 그러면 이렇게 애매하고 어떤 면에서는 힘들게만 하지 별 쓸모도 없어 보이는 읽기라고 하는 일을, 그럼 결국 너는 왜 계속하고 있는데? 라고 누가 제게 묻는다면 말이죠. 그런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 건 걸지. 그러면 저는 지금 읽기에 중독된 사람이면서도 정작은 읽기의 무용함을 늘 생각하고 있는 그냥 그런 묘한 균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일 뿐인 건 걸까 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지네요. 제가 읽기의 무용함을 자주 느끼면서도 그 일을 멈추지 못하는 건 그것을 해야만 꼭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아니고, 그건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서 그러하다는 말인 것도 아니고, 일단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 읽기가 반드시 삶의 진리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제 생각에 읽기란 그냥 이러이러한 거 정도 같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일단 깔아두는 것이고요. 그런 기준을 세워두고의 제 경우에 있어의 읽기란 그런 읽기를 하는 일 속에서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제 자신이 어떠하게나마 조금씩 부서지게 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다듬어서 정리하면 제게 읽기란 패배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 말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읽으면서 제 생각이 부서지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곧 읽는다는 건 내 견고함이 깨지는 일, 완결된 의미가 허물어지는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즉, 읽기는 내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라고 말해볼 수 있는 일이랄까요? 읽음으로써 저는 도달하지 못함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 문학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게는 모든 읽는다는 것이 끝내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는 일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해서 패배하기 위해 읽는 것이라고 말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패배는 패배이지만 그 패배 안에서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나는 것이라고도 덧붙이고 싶어지네요. 패배를 견디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거기서 조금씩 더 유연한 단단함을 갖게 되곤 하기도 하는 거니까요. 혹시나 싶어서 붙이는 말이라면 이런 말들을 읽는다는 건 줏대가 없어지는 일이다 라는 차원으로서 전해지지는 않았으면 하게 되는데요. 저만 해도 제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꽤나 고집스러운 편이기도 하고요. 가령 학창시절에 저는 꽤 똑똑한 친구들로부터 이런 말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거를 믿고 있느냐고. 여기서 그런 거는 기독교를 말해요. 저는 기독교인, 심지어 목사거든요. 그리고 물론 지금도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거 믿고 있느냐고. 이번에 여기서 그런 거는 리폼들을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적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게는 묘한 웃음이 나게 되는데, 아마도 저는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서 계속 읽어야만 하는 사람인 걸까 싶어지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제 딴에는 새로운 패배를 줄 수 있는 책을 계속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패배들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유연함과 단단함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도 저 자신을 넘어서서의 읽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한다고 자신있게 말하기에는 저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고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겠다 싶은 표현으로는 제게 읽기는 공사가 아니라 형용사에 가깝다는 것 정도는 있습니다. 보통은 뭐뭐는 형용사가 아니다 동사다 라는 식으로 멋을 부리는 말들을 하곤 하지만, 제게 읽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히려 어떤 작용이기 이전에 하나의 상태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능동적이지 않은 차원에서의 형용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형용사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능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능동적이 된다는 말도 사실 좀은 이상한 것이, 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읽기란 그냥 형용사적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언어 속에 포획되는 존재. 읽는 동안 저는 잠식당하는 것이죠. 생각한다기보다 생각당한다고 해야 할까요? 읽는 동안 저는 읽힘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랄까요? 그런데 읽기란 이상하게도 그 잠식 속에서 결국 자신을 되찾는 것이기도 하죠. 읽는 동안 잃어버린 주체성이 읽기의 끝에서 나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읽는다는 건 내 존재의 중심을 잠시 다른 이에게 맡겼다 되돌아오는 일로서 표현해 볼 수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러기에 그 맡김의 시간은 나를 부수는 것이기에 두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묘하게도 나를 조금은 더 자유롭게 만드는 시간,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다시 나의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읽음의 시간은 부서짐이기도 하고 회복이기도 하고 패배이기도 하면서 귀환이기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저는 제가 읽은 문장의 자리를 만지작거리면서 그런 읽기의 무용을 종종 실감하곤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때로는 읽기라는 행위의 그 지독한 무의미에 부딪혀 볼 때도 있고요. 그런데 또 가끔은 그 무의미가 저를 구한다는 것도 실감하게 되곤 합니다. 그냥 그런 거 내용조차 다 잊어버리고 종이 냄새, 검은 활자의 그 꾸덕함, 그 무의미의 기분 같은 것들에 나를 다시 붙잡히게 하기도 해보면서요. 저는 그 속에 나를 다시 빠뜨리고 그럼으로써 나를 지금 상태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건 걸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읽기라는 이 쓸모없는 일에 이토록 천착함으로써 저는 저의 관성적인 존재함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 아주 작게나마 저항하려 하는 것이라 해도 되는 걸까 싶어져요. 아니, 조금 더 다듬으면 저항이라는 단어는 조금 과장인 듯 하고요. 그저 그 무용함 속에 제 자신을 헛헛하게 내버려두는 일이라고 하는 편이 조금 더 나은 표현인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 헛헛함은 제게 무언가를 다시 짚고 읽게 만드는 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정도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배하는 읽기란 아주 작은 단위의 저항이거나 혹은 유예 정도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삶이 저를 너무 빨리 어디론가 몰아갈 때 그 속도를 잠시 늦추는 유예. 제가 오늘도 이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읽기라는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 읽기에 어찌 보면 무용한 것 속에서 아주 천천히 저 자신을 읽고 또 되찾으려 하기 때문인 거라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하며 읽으려고 합니다. 나는 패배하기 위해 읽는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의 제 읽기에 관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작은 영감이 전해졌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저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